미-터키 갈등의 원인 러시아산 S-400 미사일 터키 첫 포착 터키 국방부차 부품 도착 수일 간 부품 인수 계속될 건 러시아군 관계자 2차 인도분도 곧 출발. 3차분은 해상으로 전달 및 터키의 F-35 프로그램 배제 경제 제재 경고 실행 여부 주목 S-400 반입 소식결이라와 약세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추진한 S-300 지대공 미사일이 터키에 반입됐다. 터키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의 일부분이 수도 앙카라 인근 공군기지에 처음 도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터키의 대공 대미사일 방어를 위해 조달한 S-400 미사일의 1차 인도분이 10일 앙카라의 무라드 공군기지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인수는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면 S-400은 관계 당국이 결정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를리트 욜루 터키 외교장관도 우리는 항상 S-400에 대해 이미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왔다며 어떤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군 관계자를 인용해 S-400 미사일의 다른 부품을 실은 두 번째 수송기가 곧 터키로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 수송기가 곧 1차 부품을 터키에 전달할 것이라며 120발 이상의 다양한 유도 미사일을 포함하는 3차 인도분은 올 여름말 해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S-400은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으로 제원상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전략 폭격기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가 S-400을 도입할 경우 이 시스템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 민감한 군사 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미국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로 새어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초 미국은 터키에 F-35 100대를 판매하기로 했으며 터키는 F-35의 동체와 착륙장치 조종석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을 맡는 등 F-35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터키가 S-400 도입을 결정하자 미국 내에서 터키의 F-35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슬린 힐박과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S-400은 F-35 같은 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러시아가 정보 수집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4월 터키에 판매할 F-35 전투기의 부품 인도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F-35를 몰기 위해 미 공군이 위탁 교육 중이던 터키 조종사의 훈련을 중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결국 패트릭 셰노엔 전 미국방 장관 대행은 이달 말까지 X-400 도입을 철회하라는 최후통 접성 서한을 보냈으나 터키는 이미 러시아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터키는 S-400을 도우 시스템에 통합하지 않으면 동맹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의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으나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네이트 역시 터키의 S-400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네이트 관계자는 AP통신에 터키의 S-400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회원국 군대의 상호 호환성은 투과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네이트5는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은 F-35는 물론 네이트 외의 다른 무기체계와도 호환되지 않는다며 터키에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X-400 도입으로 터키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달 26일 터키가 S-400 미사일을 구매하면 F-35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S-400 반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터키리라 화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장중 한때 1,008% 넘게 떨어져 금주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오후 1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1.6센트 하락한 달러당 5.76841화에 거래됐다. 다만 터키가 사실상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 행렬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일도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최대 규모 병력을 유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난 미국 터키 정상은 S-400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400이 문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400을 둘러싼 양국 대립의 책임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돌리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레이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는 없다고 직접 말했다며 제재론을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의 의견으로 치부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나토 회원국 터키까지 인도, 러시아 차세대 방공체계 생산 기술 제공으로 유혹로 첨단 무기 체계 외교에 미국의 고민이 깊어져 미국은 동아시아에선 한국, 일본과 나란히 인도양 지역의 선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한다. 1947년 창설돼 아시아 태평양 지구를 담당해온 미군의 통합전투사령부인 태평양사령부가 올해 5월 말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기까지 했다. 유럽에선 1949년 4월 4일 창설한 나토를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하며 팽창을 저지하는 집단안보 전략을 구사해왔다. 29개국으로 이루어진 나토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국제다자안보기구다. 중동에서 미국은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세우는 전략을 펼친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맏형으로 따르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군주 국가들과 군부 독재가 지배하는 이집트 등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글로벌 전략이 러시아판 사다로 불리는 러시아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X-400 앞에 연속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불이 가장 크게 난 곳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다. 터키는 2017년 12월 29일 러시아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X-400 도입에 합의했다. 이로써 터키는 미국의 동맹인 나토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제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해 배치하는 첫 나라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 전체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터키의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도입에 나토 동맹국 반발. 터키가 사실상 가상 적국인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을 결정하자 미국은 물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펄쩍 뛰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런 척도 하지 않고 러시아와 공급 계약에 들어갔다. 터키는 25억 달러를 들여 러시아로부터 404개 포대본을 구입할 계획이다. 도입 비용의 55%를 러시아의 차관을 받아 지급하는 후원 결제 조건이다. 터키 국방부는 2020년 초 1일 터키의 실전 배찰이라고 밝혔다. S-400은 기본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요격 미사일이다. 통상 대공 미사일은 음속의 속도를 내는 크루즈 미사일이나 일반 항공기를 기본으로 하고 성능에 따라 초음속 전투기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극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X-400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700km에 이르며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400km에 달한다. 최대 사거리 400km에 40km엔
스섹스 미사일 250km에 48N 섹스 미사일 120km에 그림 96. 미사일 40km의 그림 96 미사일 등 다양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방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는 사드가 각각 나눠 맞는 것과 달리 S-400은 이들을 결합한 셈이다. 게다가 X-400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 성능은 탐지거리 40km에서 150km에 최대 사거리 200km인 미국산 사드보다 뛰어나다. 러시아 측은 X-400이 일반 레이더로 식별조차 곤란한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터키의 이런 첨단 미사일 공급은 물론 차세대 방공체계 생산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도 제공하기로 했다. 군사 강국을 꿈꾸는 터키로서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S-400이 외교적 유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터키의 S-400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러시아 측 주장대로라면 S-400은 미국이 개발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수출할 예정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도 격추할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의 공중전력 확대에 주력인 F-35 전투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공장비를 가상 적국인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것은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제 방공무기를 도입할 경우 자칫 피할 식별이 어려워 동맹국 전투기를 공격하는 사고가 나기도 쉽다는 기술적인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와의 군사 및 관련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두 나라가 밀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군사적으로 터키가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편입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사나 무기체계 분야 정보가 술술 러시아로 새나갈 우려도 작지 않다. 터키의 S-400 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칠 영향은 한둘이 아닌 것이다. 터키 쿠르드족 지원하는 미국의 반감 4월 5일에는 미국의 적국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까지 앙카라에 합류해 푸틴 에르도안과 함께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다. 시리아는 2011년부터 내전에 시달려왔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아파 정부군이 사우디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반군 및 쿠르드족 민병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 시리아 내전 대응을 놓고 터키는 초기엔 나토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미국이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를 지원하자 터키는 이를 반대했으며 급기야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기까지 했다. 터키는 자국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독립 요구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터키는 자국 동부 시리아 북부 이란 서북부 이라크 북부 등으로 나누어서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뭉쳐서 독립국 건설을 시도하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일부 쿠르드인은 터키에서 공격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을 맞댄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미국의 지원으로 무장을 강화하자 위기를 느낀 터키는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시리아 내전 사태 특히 쿠르드족과 관련한 문제에서 터키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토 동맹국과 입장이 다르며 이에 따라 함께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한 것도 미국과 터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물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수도로 선언한 곳이다. 공식적으로는 서예루살렘만 이스라엘 영토이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몫이지만 이스라엘이 모두 점령,